마지막으로 본 시험이 전문의 시험이었는데요. 정말로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의 딸 때 공부했던 것 같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한 3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방법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라 성형외과 김용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성적 좀 보고요. 성적은 둘 다 됐다고. 된다 가정하에 치과의사 하겠다. 다른 과 의사 해. 의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본인이 해야겠다 그러면은 말릴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 정말 각오를 많이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가 쉽지 않아요? 저희는 칼을 대서 모양도 예쁘게 해줘야 되고 모양이 자리를 잡아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때 계속 정신적으로 위로해주는 상담도 해줘야 되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직업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정을 요즘 환자들은 매우 성형적 의미로 생각을 해. 나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안 된다는 얘기를 막 2년 정도 계속 설득하면서 이 교정을 통해서 좋아진 이 장점만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끌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미쳐. 내가. 상담은 환자의 기대치를 낮추는데 맞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수술이지 마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환자분들은 수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마술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기대치를 낮춰야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실망감을 줄이고 의료진과 이제 환자와의 관계를 좁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체력 관리를 또 진짜 꾸준히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 이게 내 손은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 그 환자를 볼 때 뭔가 머릿속에서의 아이디어가 약간 고갈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뭔가 당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체력을 잘 유지를 해야 멘탈이 또 살아있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환자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기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있죠, 저희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유가 없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나눠줄 게 그만큼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멘탈 관리가 안 되면 그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뭐 짜증을 더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자기가 항상 감정 상태가 평온하고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술도 좀 자제해야 되고 노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저희가 젊었을 때 많이 놀았나 봐요. 미리 많이 노른 거죠. 마지막으로 본 시험이 전문의 시험이었는데요. 그 전문의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의 딸 때 공부했던 것 같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한 3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옛날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없나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막 이렇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또 다른 의사들보다 또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이제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힘들게 뭐 시험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실패할 때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받는 전화를 이제 제가 몇 번을 받아봤는데 전화를 받으면 뭐 이정환님 이번에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장실에서 그냥 막 펑펑 울어요. 근데 콜이 들어와. 빨리 나와서 환자 보라고.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나갈게. 이제 왜냐면 직원들한테도 티는 안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갈무리를 하고 눈물을 막 닦고 컨트롤을 진짜 막 한 1분 정도에 막 빠바박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밝게 웃으면서 해야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즐겁게 치료를 안심하고 받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겪어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30대 때는 되게 힘들었어. 진짜.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5년 전, 6년 전쯤에 구정 때였어요. 그때는 이제 계절적으로 수술이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잡혀 있는데 맹장이 터진 거예요. 맹장이 터졌는데 환자와의 약속이니까 제가 몸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이제 수술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맹장만 떼주세요. 바로 내일 가서 수술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응급수술로 맹장을 떼고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예정된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몸에 식은땀이 났어도 몸이 아프다는 내색도 할 수 없고 또 의사로서 이제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제 아파서 남들한테 맡길 수가 없고 그런 면이 좀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큰 애로사항입니다. 외모가 바뀌면 시술, 인생이 바뀌면 성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성형을 통해서 진짜 자신감을 얻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아 힘들지만 이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이제 보람과 사명감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치료를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어머 저 너무 좋아져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고 이제 그분이 나이를 한참 먹고 내 딸의 손을 댔고 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딸을 데려왔어요 라고 해서 교정치료를 다시 저한테 의뢰를 할 때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직업적으로 행복함을 느낄 때거든요. 너무 힘듦이 사실은 많긴 많죠. 진짜 많아서 가끔은 이제 좀 내려놓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꼭 이런 분들이 딸이나 아들 손을 잡고 나타날 때 그래 내 사명은 이거니 계속 가던 길을 가자라고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해요. 우리 김용수 원장님은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봐온 친구이자 정말 친한 오빠이자 저희 남편의 베프이자 이제 하는 분인데 요즘 좀 병원이 많이 안정됐나 봐요? 오늘 와서 편안하게 방송 잘 하셨네요. 좀 편했나요? 네, 처음에 좀 저도- 긴장하시더니 네.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로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이 원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가 자주 있어서 저희 융닥TV뿐만 아니라 최인희 치과 TV에서도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저도 융닥TV 한번 초대해 주세요. 얼마든지. 네, 오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